이렇게 연속적으로 찍히죠? 예, 놀랬죠? 네. 예. 지금 그 카메라의 기능이 연사 기능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카메라에는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요. 그 기능을 잘 활용하면 보다 효과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자, 이번 시간에는 SLR 카메라의 기능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는 배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략적인 것, 이런 카메라에, 내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 공부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카메라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는 알고서 시작을 해야 보다 효과적인 공부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자세히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금방 급한 대로 또 여러분들이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좀 응용을 하시라고 지금부터 SLR 카메라의 기능을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그 기능이 아니고 아주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기능 10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빨리 배워봐요. 네, 오늘 요 시간만 10가지 기능만 배우면 대략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쭉 있어서 저 사람은 이런 기능 쓴 거로구나 아마 이렇게 그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노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면 이제 그 빛을 조절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필름이나 혹은 CCD에는 그 필름이나 CCD가 원하는 양의 빛이 들어와야 사진이 돼요. 빛이 조금 많거나 적으면 사진 자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가는 어쨌건 적절한 양의 빛을 만들어서 필름 쪽에 보내줘야 사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참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엔 참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카메라가 이제 이런 걸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쉽게 이런 노출의 어려운 이런 그 환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노출에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옛날 방식이 되겠지만 이것 지금도 많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동 노출 기능과 자동 노출 기능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수동 노출 기능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자동 노출 기능을 일단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될 형편이니까 그 자동 노출 기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동 노출도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아니, 자동 노출이면 자동 노출이 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나? 네. 자, 다중 노출이라도 조금 프로들이 좀 어떤 전문적인 그런 영역의 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의 노출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몇 가지로 세분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우선적으로 P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드의 노출 모드를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P 모드는 촬영자가 이것저것 조절하지 않아도 셔터 릴리스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자동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 모드를 이제 프로그램 모드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제 약자고요. 이 프로그램 모드에 놓게 되면 웬만한 경우에 스냅에서는 그저 자동으로 다 노출이 주어지기 때문에 큰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찍는 그런 분이나 혹은 또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는 분 중에서도 특별한 묘사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스냅에서는 P 모드가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예. 그럼 저 같은 초보자는 당연히 P 모드에서 찍어야겠죠? 예,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P 모드로 많이 찍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그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그 모드에 보면 M 모드가 있죠. M 모드에 놓고 한번 촬영을 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찍어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P 모드에 놓고 촬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미지를 확인을 해 보면 P 모드에 찍힌 것은 이 상황에서 잘 나왔는데 M 모드에 찍힌 것은 어떤가요? 어둡게 나왔단 말입니다. 즉 M 모드에 놨을 때는 뭔가 조절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나오는데 조절을 하는 것을 모르니까 사진이 안 나오죠. 조절을 할 줄 알면 M 모드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P 모드에 넣는 것이 안전하게 사진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P 모드에 사용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배워 가시면서 이제 거기 있는 A 모드 상당히 좋은 모드입니다. 저도 A 모드 씁니다. S 모드 뭐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미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네. 자, 우리가 좀 전에 노출 모드에 대해서 배웠죠. 그 중에서 제일 쉽게 초보자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미지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기능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요. 뭐 다른 조작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요 이미지 프로그램이라면 보다 전문적인 그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까지도 넘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만 잘 활용하면 초보자의 사진인데 누가 보면 이야 이거 프로가 찍었나 봐 이런 그 사진이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고 멋진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는 대표적인 게 뭐 인물 촬영이라든지 풍경 혹은 야경 이런 등등의 몇 가지 모두가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인물을 찍고 싶다. 그런데 어느 작가가 찍은 거 보니까 그 인물은 뚜렷하고 뒤에 배경은 아주 흐릿하게 나왔더라. 이걸 소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다음에 배울 거예요. 아웃 오브 포커스라고 하는 그런 기법인데 이렇게 찍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인물 모드에 놓으면 꼭 그렇게 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표현이 가능해져요. 아주 신나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능 몇 가지를 잘 익혀두시면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활용하시면 그래도 자동으로 찍었는데도 좀 전문가 같은 이런 사진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예. 네,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예, 그럼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모드로 찍으면 프로가 찍은 사진처럼 나올 수 있겠죠? 당연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요 몇 가지의 모드를 살펴보셔가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세 번째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셔터와 조리개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노출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카메라 안에 그 어떤 기구가 빛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자동에 의존해서 찍다 보니까 그냥 뭐 누가 해주는 건지 뭐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카메라에는 이러한 노출을 결정해주는 그리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두 가지의 노출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셔터와 조리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셔터와 조리개에 관련돼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노출 과목에서 자세하고 또 상세하게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만은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은 내가 가진 카메라에는 셔터와 조리개가 있다.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는 어떤 수치로 움직이고 있다. 조리개는 어디에서 어떤 수치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만 해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우리 조교께서 지금 한번 그렇죠. 수동 카메라로 바꿔서 수동 카메라에 셔터 그 다이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셔터 속도를 조절하는 건데 그게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건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데 수동식 카메라는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고요. 또 전자식 카메라에는 그것이 메뉴 LCD 이 창에 보게 되면 디지털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끔 이렇게 돼 있죠. 그 속도를 우리가 아직은 수동이나 뭐 이런 셔터 속도 뭐 이런 걸 조절을 하지 않더라도 유심히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셔터 속도가 잘못되면 사진이 흔들리거나 잘못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조교가 한번 그 125라고 하는데 이렇게 놓고 한번 촬영을 해보세요. 예, 그냥 예. 자, 찰칵하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1이라고 하는 곳에 놓고 촬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조금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되게 늦게 샀죠? 예, 이래 놨더니 찰칵 늦게 셔터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심코 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는데 촬영했다 하면 그 사진은 못 쓰게 됩니다. 흔들려서. 통상 우리는 셔터 속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125 정도 이상으로 해야 흔들림이 없고요. 만약에 30, 이건 30분의 1초라고 하는데 30 이하의 15, 8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는 촬영에 조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삼각대를 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셔터 속도는 적어도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는지 확인하고 그 수치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엔 조리개인데요. 조리개는 그 렌스에 부착되어 있어요. 렌스 안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렌스로부터 들어가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그것은 이제 렌스에 통과되는 빛의 구경을 조였다가 열었다 이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수동 카메라에서는 그 위치가 바로 렌스의 뒤쪽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찾아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것 움직여 보세요.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줌 혹은 초점 맞추는 건데 이걸 가지고 조리개인 줄 알고 움직이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안쪽에 또 어떤 수치가 나와 있는데 무슨 수치가 써 있어요? 22, 16, 11, 20. 예. 이게 이제 조리개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개 수치에 따라서 빛의 양도 틀려지지만 사진의 효과까지 틀려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데, 그건 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렌스의 뒤쪽에 위치해서 조리개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전자식 카메라에는 이러한 조리개의 조정도 역시 LCD 안에 있는 LCD 창에서 조절을 하게 돼 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움직이는 건 렌스입니다만은 조절을 하는 표시가 LCD에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동식 카메라는 솔직해서 그냥 조정하는 위치에 아예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초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동 초점과 수동 초점으로 변환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번에 초점 기능에 대해서 배운 일이 있죠. 네. 그때 수동 초점으로 전환하는 그 기능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네, 기억나요. 예,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자, 자동 초점에서 수동 초점으로 왜 변환을 해야 된다 그랬죠? 자동 초점이 안 되는 경우에 바꾸라고 하셨죠? 네. 이야. 여러분도 이렇게 기억이 잘 나십니까? 조교의 머리가 좋은 건지, 아니면 컨닝을 한 건지, 아주 너무 잘 알아맞혔습니다. 예. 자동 초점이 안 되는 경우에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요. 이럴 때마다 신속하게 수동 초점으로 전환을 하는 법을 모르면, 이렇게 우물쭈물 하다가 그만 촬영하는 피사체의 순간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자, 자동 초점에서 수동 초점을 전환하는 기능이 이 카메라는 어디에 있죠? 여기요. 네, 여기 이건 렌스에 있네요. 자, 카메라에 따라서는 이렇게 렌스에 있는가 하면 어떤 카메라는
몸체 쪽에, 바디 옆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즉시 그쪽으로 손이 가서 전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해 놓으신다면, 초점 때문에, 아까운 그 찬스를 놓치는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꼭 여러분들 훈련을 한번,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엔 5번째로, 감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감도는 조금 어려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우리 사진에 있어서는 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감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래 정식 명칭은 이제 감광도라고 하는데 필름에 있어서 감광도는 필름 센시티비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필름의 이제 감광도라고 하는 것은 필름이 빛을 받아서 거기서 반응을 하는데 그 반응하는 예민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갖다 수치로 나타냅니다. 보통 일반적인 감광도는 ASA라고 하는 그 기호나 혹은 ISO라고 하는 기호를 써서 ISO 100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수치가 높아질수록 빛에 대한 예민도가 높아집니다. 그 수치는 통상 뭐 100, 200, 400, 800, 1600 이렇게 2배수로 올라가고 또 2배수로 내려갑니다. 감도 50, 25 이렇게 되는 경우, 내려가는 경우는 감도가 떨어지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감도에 대해서 혹시 전에 들어본 일이 있어요? 다른 용어들은 좀 들어봤는데요. 감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럴 거예요. 네. 자, 우리는 통상 사진 찍을 때는 강강도까지는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찍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디지털 카메라에 와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런 말이죠. 물론 이제 필름 시대에도 전문가들은 이 강강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활용을 해왔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 강강도는 그 필름이 빛을 받아서 사진을 묘사하려면 어느 정도의 빛의 양이 있어야 돼요. 즉 어느 정도 밝기가 있는 장소라야만 되는데 그 밝기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촬영을 할 때는 뭐 다른 보조적인 그 장치를 후라시를 터트려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찍지 않으면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도를 조절할 수만 있다면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을 후레쉬 없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후라시를 찍으면 되지 뭐 그러면 뭐 구태여 감도를 높이느냐, 후라시 가지고 다니다가 터트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면 되겠는데 이 후레쉬를 터트리면은 대신에 현장감이 없어집니다. 즉 입체감이 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유명한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 같은 사진의 대가는 사진에는 절대 후라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기가 찍으려고 하는 그 현장의 그 이미지를 아주 리얼하게 묘사하는 데 있어서 플래시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건 현장에 있는 그 빛으로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감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촬영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상태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필름 시대는 우리가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도 높은 필름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갈아 끼워서 사용을 했어야만 했어요. 번거로웠을 것 같아요. 예,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늘 그런 필름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환경만 나면 촬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카메라 안에 내장되어 있는 감도 설정 기능만 높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 감도 설정을 다시 원위치 시켜놓기만 하면 다시 또 원래대로 촬영할 수가 있어요. 이러니 얼마나 중요한 기능입니까? 자, 우리 수동시대의 감도를 설정하는 기능들이 카메라에 있었는데요. 한번 수동식 카메라로 어떻게 감도를 설정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 수동식 카메라에서 이 카메라는 감도 설정이 가만히 보면 이제 여기에 ISO라고 하는 글씨가 있고 거기에 뭔가 숫자가 100, 200 이런 식으로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나요? 네. 예. 네. 아, 요 안쪽에 있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되나요? 200,
네. 아, 돌아가네요. 네. 뭔가 단추를 누르고 하면 그곳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전자식 카메라에서는 그것이 내부적으로 이제 LCD 창 같은 데 조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의 스위치만 알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감도를 설정을 함으로써 촬영 불가의 상황에서 촬영 가능의 상황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고 참 좋은 기능이에요. 네. 네,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 감도 설정을 자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디지털 시대에서 아주 그 재미를 톡톡히 보는 사람이에요. 예,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사진을 얼마든지 후라시 없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 참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꼭 활용하셔서 아주 신나는 촬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에 이제 6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촬영을 할 때 하나씩 찰칵찰칵 찍는 것도 있지만 또 셔터 릴리즈 버튼을 누르면 계속해서 초크덕초크덕초크덕 하고 찍혀나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소위 그 사진에서는 연사라고 합니다. 연속 촬영, 연사라고 하는데 이런 연사 기능이 있는데 그 뭐에 쓰냐고요? 아주 쓸모가 많죠. 자, 우선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조교가 시범을 보이도록 할까요? 예. 저 또 놀랐어요. 또 눌렀어요. 예, 이거 아까 제가 놀랬던 그 기능. 아, 그렇습니다. 예. 그저 아까 처음에 우리 들어갈 때 우리 조교가 이렇게 하고 한번 놀랬는데 또 놀래네요. 근데 놀라기는 아주 멋있죠. 계속 그 여러분 총도 하나씩 쏘는 것보다 그냥 그 기관총으로 탁 쏘면 영화에서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제 이런 기능이 되는데 그런데 이런 그 소위 그 고속 촬영이라고 하는 이런 걸 왜 사용을 할까요? 어디에 사용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 참 용이합니다. 움직이는 피사체의 동작 중에서 어떤 결정적 순간을 포착을 해야 될 때 하나씩 찍은 거 가지고는 놓치기가 쉬워요. 어떤 순간을. 이때 연속 촬영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계속해서 찍어 나가면서 그 중에서 결정적 순간이 포착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연사 모드는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좀 과학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 실용적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의 자세를 연습할 때 이걸 연속 촬영을 활용하면 골프의 부분 동작을 찍어 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의 자세를 교정할 수가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조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연사 모드를 어디에 활용하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춤을 추다 보니까요. 저희 동작을 찍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조교가 무슨 춤을 추는데? 선생님 모르셨어요? 제가 벨리 댄스 강사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찍어서 한번 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부탁 하나 합시다. 네. 우리 언제 한번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벨리 댄스 한번 시연을 해봤으면 좋겠네. 선생님이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아이, 나야 보고 싶지. 여러분들도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제가 언젠가는 꼭 보여드릴게요. 예, 나도 참 기대가 큽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